인문도시 포천을 꿈꾸다. 홍연표. 얼마 전 장기 출장차 원주에 가 있는 친구로부터 놀러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오랜만에 만나 한잔 곁들이며 그동안의 회포를 푸는데 원주 곳곳을 다니며 정이 많이 쌓인 듯 친구의 원주 자랑이 시작되었다. 특히 박경리 작가의 생가부터 시작하여 소설 토지에 대한 예찬을 끝없이 늘어놓기에 나 역시 오래전 봤던 드라마를 미천 삼아 대꾸하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다음날 정오가 다 되어 숙소에서 나오는데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다. 박경리가 토지를 집필하던 생가에 꼭 들러보라며 거듭대는 제안에 마침 서울에 가는 길목이라 계획에 없던 소설 기행을 하게 되었다. 귀찮기도 하고 내 주제에 무슨 문학인가 싶었건만 지난 밤 횡성 소고기를 진탕 먹고 비싼 호텔에서 대접받은 고마움과 미안함에 안이 들를 수 없었다. 처음엔 어색한 폼으로 그저 다른 관광객을 따라 이곳저곳 기웃거렸을 뿐이었으나 이내 해설사의 실감나고 유쾌한 설명과 각종 현장 체험까지 접하다 보니 왜 그토록 친구가 박경리 작가와 그 작품의 위대함을 노래했는지 납득이 가는 것이었다. 생가를 나오면서부터 나 역시 박경리와 토지의 팬이 되어 귀가 후에도 토지 전집을 구매하여 읽고 있으며 그 덕에 중간에 원주를 한 번 더 다녀오기도 했다. 소설의 생동감을 조금 더 느끼고자 하는 욕심이 생겨 내년에는 원작 배경인 경남 하동의 평사리와 작가의 고향인 통영까지 다녀올 생각이다. 그야말로 토지 순례길이라 할 수 있다. 환갑에 가까워진 내가 뒤늦게 토지와 박경리 작가의 인생 스토리에 푹 빠져 떠드는 게 신기했는지 요즘에는 내 아내도 가끔 책을 훑어보는 듯하다. 토지의 내용은 드라마나 책을 통해 접하여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나 간단히 추려보자면 이러하다. 동학혁명부터 일제강점기를 지나 해방까지의 역사적 배경을 두고 평사리라는 마을의 한 세도가의 몰락과 부흥을 다룬 대하소설로서 600명이 넘는 인물의 생활과 심리는 물론이고 당시 쓰이던 사투리와 언어 양식을 참 찰지게도 묘사했다. 뿐만 아니라 100여 년이 지난 지금과 당시의 생활사와 연애사 등을 비교해가며 읽노라면 너무도 재미있고 실감이 나서 시간이 아깝지 않다. 특히 우리 어린 시절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를 못하는 요즘 젊은 청년들에게도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자부한다. 서두의 일이 장황하고도 뜬금없이 토지와 박경리를 예찬한 것에는 이러한 문화자산을 활용하여 경제적 효과를 거두는 원주시 등을 본받아 포천을 또 다른 문화도시 혹은 인문도시로 발전시키는 가능성을 요즘 그려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고향 포천은 산자수명하여 예로부터 인재도 많고 여유롭고 멋진 풍류가에 왕래가 많던 곳이 아니었던가. 선배 어르신들께 들은 바로는 수도권에서 팔경으로는 포천의 영평팔경이 유일하고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디에 머무르든 시조가 절로 지어지고 글이 써지기에 전국에서 찾아온 수많은 묵객들을 능문능필로 만들었다고 한다. 나 또한 어린 시절 여름이면 백로주와 오가리의 가족들과 물놀이를 와서 하얀 백사장과 맑은 물에서 물장 굳히며 놀았던 기억이 지금까지 나는 건 물론이다.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는 영평팔경에 다시금 꽂혀 문화원의 민요반에 들어 영평팔경가를 줄줄 외워가며 노래하지 않았던가. 그동안 몸으로는 포천 여기저기에 좋은 곳을 찾아다니며 보고 즐겨봤지만 아름답고 훌륭한 문화를 지닌 우리 고장에 대해 알아보고 공부할 기회는 없었던 듯하다. 다행히 최근 귀향하여 여러 선배 어르신들의 말씀과 포천시의 자료를 접하다 보니 알게 된 영평팔경의 정보와 지식을 여러분께도 한번 소개해보고자 한다. 외지에서 포천의 명소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에
산정호수밖에 생각이 안 나서 쩔쩔매던 나와 같은 경험을 가진 동문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름도 포천이듯이 우리 고장은 물이 매우 풍부하여 대부분의 명소가 물과 함께 있어 왔다. 영평팔경은 옛날 영평현에 위치한 경치 좋은 8곳을 말하는데 위로는 백운산에서부터 한탄강으로까지 흘러가는 영평천변의 우거진 숲과 맑은 물과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명승지로 많은 시인들과 풍류객들이 즐겨 찾던 주요 장소 8군데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제1경은 볏짚을 쌓아놓은 듯하여 화정년이라 불리던 멋있는 바위인데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내던 곳이기도 하다. 용이 머리를 들고 있는 형상처럼 보이기도 하여 옛 금강산을 찾는 소유객이나 원산이나 함흥 방면으로 가는 손들이 잠시 들러 경치를 감상하는 휴식처이기도 했다고 한다. 제2경은 창수면 주월리에 있는 금수정이란 정자인데 한 선비가 이곳의 경치에 빠져 정자를 만들었고 국민 모두가 다 아는 시죠. 태산이 높다 하되 를 지으신 복내 양사원 선생이 논일던 정자였다고 한다. 지친 나그네가 석양은 지는데 쉬어나 가자며 물길이 휘감는 이곳 아래를 바라보고 있으면 백로와 외가리들이 돌섬에서 고개를 빼고 물속을 노려보며 저녁거리를 더듬는 풍경을 느끼게 한다. 그 유명한 오성과 한음의 한음, 이덕형 선생께서는 금수물결과 은사모래가 펼쳐져 신선이 사는 도원 같다고도 하였다. 지금도 이른 아침에 가보면 펼쳐져 있는 물 한 개가 매우 몽환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제3. 창옥병은 위에는 꽃과 나무가 무성하고 아래는 신선들이 발 담고 누워있던 곳으로 수백 미터가 바위를 깐 듯한 주상절리로 병풍 벽을 친 것과 같아 절경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라 할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다. 차로 통행하면서 바라다 보면 자칫 흠뻑 빠져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곳이니 내려서 감상하길 바란다. 제4경은 낚귀정지이다. 옛 양문 대신 이서구가 낚시를 했다는 양문 사근다리 근처 거사리에 위치한 곳으로 조선 중기의 대제학과 예조판서와 병조판서를 지내신 황정욱이 지은 정자터를 말한다. 임진왜란 때 억울하게 멸문지화를 당하여 버려진 정자로 소실되고 후에 터만 남아있어 그 모습 또한 쓸쓸하기가 그지없다. 제5경은 포천 사람들 모두가 잘 아는 이동 백운계곡에 위치한 곳으로 신선이 노는 자리라는 뜻의 선유담이라 음각된 큰 계곡 중의 절경을 말한다. 상류에서 흐르는 물이 협곡을 이루며 명경지수를 큰 바위에 담아 놓은 듯한 풍경을 갖고 있다. 흑룡사 옆 계곡에서 선녀가 내려와 자주 목욕을 즐기던 곳이었다고 한다. 제6경은 와룡암으로 이름 그대로 50m나 되는 용이 새끼 용들과 함께 누워있는 듯한 모습의 바위들이다. 물이 많으면 수면 속에 있다가 물이 빠지면 용이 승천할 듯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곳으로 일동 38교 밑에 펼쳐져 있는 바위 절경을 말한다. 제7경인 백로주는 어려서 여름이면 버스 타고 가곤 하던 유원지이다. 큰 바위가 멋있고 흰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어 백로들이 쉬며 가며 놀기도 하고 맑은 물에 들락거리며 헤엄치며 양식을 구하는 광경을 보게 된다. 조선시대 우암 송시열 선생께서도 이곳에서 다음과 같이 시를 지으셨다. 산은 백운이요 물가는 백로라. 산은 백로 같고 백로는 구름 같네. 잠깐 사이 구름 흩어지고 백로 날아가니 도리어 해오락이 나의 친구 되어주네. 제8경 청학동은 영중면 금주리에 있는 곳으로 암벽 아래엔 옥류수가 지나며 선비들이 모여 시회를 열 만한 넓은 바위들이 널려 있다. 암벽에 청학이 와서 논인다는 뜻의 청학동이라 암각되어 있다. 옛날 옛적의 한 효자가 아버지를 장사 지내기 위해 산소를 만들려 할 때 청학이 날아와서 하늘을 한 바퀴 돌며
함께 슬피 울어주었다는 전설이 일대에 전해지고 있다. 이렇듯 영평팔경은 누구에게나 자랑해도 될 만한 포천만의 명승지로 참으로 아름답고 보배로워 다른 도시에서도 부러워할 만한 천연의 문화자원이다. 그래서 그런지 포천은 예로부터 모든 나라가 차지하기 위한 각축장이었으며 한반도의 중심이기도 했다. 고구려 백제신라 삼국의 땅으로 모두 있어도 보고 6.25 사변 이전엔 일부가 북한 땅으로도 있었다. 우스갯소리지만 미국도 이 땅이 너무 좋아 사격장을 만들어 놓고 절대 내놓지 않는다. 이렇게 역사의 한중심에 있던 만큼 남쪽 변방의 평사리 이상의 사건과 난리로 가득하지 않았을지 생각에 빠져들기도 한다. 신세력과 구세력이 서로 뺏고 빼앗기는 처절함의 역사 속에서 우리와 같은 민초의 생활은 어땠을까? 학교에서 배운 역사적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우리 포천의 선조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 일을 했던 걸까? 또 집성촌이 많은 포천에서 가문 간의 경쟁은 물론이요, 그 속에서 일어났던 이루어질 수 없는 로맨스는 얼마나 많았을까? 이러한 궁금증들이 포천에 애착을 가진 포천인으로서 몽글몽글 피어나는 것이다. 최근에 우리 포천이 인문도시로의 변화를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바람직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나도 한 명의 포천 사람으로서 포천이 인문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조건 2가지를 이야기하고 싶다. 먼저, 포천은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고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문도시로의 변화는 지역 명소 몇 군데만 앞세워서 가능한 것이 아니며 지역 인재들의 의식과 문화적 수준이 함께 발전해야만 한다. 발전이 느린 지역의 원인을 찾다 보면 몇몇 지역세도가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주로 지역을 끌고 가며 누가 봐도 아닌 것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행태가 그 중심에 있는 것을 발견하곤 한다. 결국 그 아래에서 교육받은 청소년들은 이를 닮아가게 되기 마련이다. 오랜 기간 타지에 살던 내가 보기에 포천에도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음에도 이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득권에게 오랫동안 길들여진 시스템상 새 인물이 갑자기 발굴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구태를 벗어던지고 지역민들의 이익을 위해 힘써주고 나서줄 인재에게 응원을 보내는 문화가 필요할 것이다. 다시 박경리의 이야기를 꺼내보자면 원주시는 박경리 작가의 고향도 아닌데도 사위인 김지아 시인의 옥바라지를 위해 잠시 거주하며 소설인 토지를 집필했다는 사실만으로 살던 생가를 박경리 문학공원으로 개발했다. 심지어 이사간 곳을 박경리 뮤지엄으로 만들고 주변을 먹거리촌으로 조성했으며 가난한 문인들이 거처하며 글을 배우고 집필하는 장소를 꾸며서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만들어냈다. 이렇듯 외부에서 유입된 훌륭한 인물들까지 시의 자랑으로 삼아 공로를 인정해주고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2번째로 지하철의 빠른 개통이 필요할 것이다. 인문도시가 된다는 것이 단순히 옛 고전만 읊고 역사만 연구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인간과 지역 문화가 잘 어우러지기 위해서는 사람과 문물의 교통과 왕래의 방식이 다양하고 풍성해져야만 한다. 지하철 없이 그냥 살던 사람은 그 가치를 알기가 힘들다. 수많은 지역자치단체가 지하철 유치를 위해 피 터지게 싸우는 데에는 단순히 땅값 상승 이상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다양한 문화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출퇴근은 타지로 하더라도 저녁이 되면 포천으로 손쉽게 돌아와 포천을 내 고향, 내 삶의 터전으로 인식하고 마음의 안정을 가질 공간으로 여기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타지에서 다양한 생활을 경험하며 포천의 다양한 가치관과 생활 양식을 소개해 줄 사람들이 교통 문제로 포천을 떠나게 된다면 고인물이 썩듯이 포천도 죽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우려를 표해본다. 며칠 전 이웃도시인 연천군도 지하철 개통이 되어
7, 80대 어르신들도 손쉽게 인천까지 왕래하는 것을 보니 너무 부럽기도 했다. 우리 포천은 2030년쯤에 개통된다고 하니 아직은 먼 미래지만 말이다. 동학운동이나 3.1운동까지는 아니지만 몇 년 전 온 포천 사람들이 정치적 이념을 떠나 고향 포천의 지하철 유치를 위해 목소리를 합해 참가했던 광화문 집회도 지역사적으로는 큰 사건인데 포천 역사의 성공의 역사로 남겨지길 기원해본다. 이상으로 박경리 작가와 토지를 다시금 접해 한껏 풍성해졌던 나의 근황에서 출발하여 포천이 인문도시로 향하는 데에 있어 무엇이 필요할지에 대한 나의 바람을 두서없이 이야기해 보았다. 물론 우리 고장의 자랑거리 영평팔경 예찬이 동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다. 이제 2024년 갑진년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 동문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동안 우물안 개구리처럼 구태함이 있었다면 과감히 버리는 건 어떨지 응원해본다. 또한 정년을 맞는 동문들도 자신감을 갖고 외부로도 진출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새해를 맞이하였으면 좋겠다. 아무쪼록 동문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만 줄인다. 2023년 12월 25일 홍현표, 씀